안녕하세요. 중단원 평가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봐서 너무 좋았었는데 또 선생님이 태블릿을 고개 숙이고 수업을 하려니까 조금 또 답답한 마음이 드네요. 여러분들 얼굴 보고 수업했을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건강관리 잘해서 등교일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오늘은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과학 동아리 뽑는 문제로 바빠서 오늘은 밤에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방금 바깥에 사진을 찍었는데 밤이죠. 네, 지난번에 낮에 찍은 사진이랑 똑같이 밤 사진을 찍었는데요. 밤에는 빛이 없어요. 지금 밤에는 빛이 없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지 않냐면 그렇죠.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식물은 뭐만 하고 있을까요, 현재? 네, 호흡만 하고 있습니다. 호흡은 언제 한다? 네, 밤에만 하는 게 아니라 호흡은 항상 어디서? 네, 살아있는 모든 세포에서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그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라는 소기관에서 호흡 작용이 일어납니다. 어쨌든 지금 밤이에요. 밤은 빛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식물들은 지금 여러분들 여기 중간중간에 식물들이 까맣게 보이죠. 빛이 없을 때는 식물은 뭐만 한다? 네, 아이고. 잠시만요. 식물은 뭐만 하냐면 호흡만 합니다. 호흡만. 네, 식물은 호흡만 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호흡을 자꾸만 화면이 돌아가서 미안해요. 네, 지금 화면이 돌아갔는데 식물은 뭐만 하냐면 호흡만 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호흡만. 호흡이 뭐였죠? 네, 양분을 분해하는 과정이었죠. 그래서 양분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얻어내고 있냐면 에너지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우리가 저장해 놓은 양분을 호흡은 반대 과정이라 그랬죠. 양분과 그 다음에 호흡에 필요한 거는 동물이랑 똑같이 네, 산소가 필요했죠. 산소가 필요하지. 호흡에는 양분을 분해하는 과정이에요. 어떤 기체를 이용해서? 산소 기체를 이용해서. 그럼 이때 나오는 것은 호흡 결과 나오는 것은 반대니까. 그렇죠. 물,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 다행이에요.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 뭐였냐면 호흡이었어요. 이거의 반대로 가는 게 광합성이었죠. 기억나시죠? 네, 호흡까지 여러분들 전 과정 다 배웠고 단원평가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단원 평가 두 번째 1번입니다. 1번 보시면 시금치를 넣은 페트병을 밀봉했죠. 밀봉이라는 거는 기체 출입, 어떠한 출입도 막겠다라는 뜻이에요. 어두운 곳에 2-3시간 놨죠. 어두운 곳에 놨다라는 것은 뭐가 없다라는 뜻? 네, 빛이 없어요. 빛이 없으면 광합성 할 수 있어요? 네, 광합성 할 수 없습니다. 네, 빛이 없는 과정, 빛이 없는 단계, 그 다음에 광합성을 할 수 없어요. pinch 집게를 열어서 2-3시간 놓은 다음에 pinch 집게 가운데 있는 게 꽉 맞물려서 고무 호스를 꽉 막고 있어요. 이 집게를 열어서 페트병 안에 있는 공기가 이렇게 나오도록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석회수를 보시면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졌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석회수 기억나시죠? 석회수가 뭐였죠? 네, 석회수, 수산화, 칼슘이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CaOH2 해가지고 수산화칼슘이라고 되어 있죠. 뒤에 붙어 있죠. OH는 수산화예요. 수산화칼슘. 수산화칼슘에서 칼슘 이온과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에서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았을 때 이렇게 탄산이온이 생겨요. 그래서 두 개가 만나면 탄산칼슘이 되죠. 앙금생성 반응에서 여러분들 공부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오시면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진다. 여러분들 지금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진다. 이거는 뭐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 네, 맞아요. 이산화탄소입니다.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졌다라는 거는 이산화탄소가 들어있었구나. 그 기체에는 이거를 알 수 있다라 그랬어요. 한 가지 더 한다면은 그렇죠. 그때 생기는 거 뿌옇게 흐려지는 거는 CaCO3입니다. CaCO3. 다시 문제 올게요. 시금치를 넣은 페트병에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졌다. 이는 시금치가 무엇을 해서? 광합성 했어요? 아니죠. 광합성 안 했고요. 무엇을 통해서? 시금치가 무엇을 해서? 네, 호흡입니다. 호흡을 해서 무엇을 공기 중으로 내보냈기 때문이다.
네, 맞습니다.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으로 내보냈기 때문이다.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졌다는 얘기는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는 거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말이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호흡, 이산화탄소. 네, 2번입니다. 잘하셨어요. 두 번째 문제, 이거 교과서에 있는 거죠. 두 번째 보시면 촛불의 연소에 대해서 과학자 2명이 얘기하고 있죠. 과학자 2명이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지금 A 과학자는 가와 나가 있죠. 가를 보시면 가는 시간이 지나면 촛불에 있는 촛불이 꺼졌어요. 이거는 연소를 알 수 있는데 연소, 촛불이 계속해서 켜지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산소가 필요합니다. 산소. 연소에는 산소가 필요하죠. 근데 지금 가를 보시면 산소를 계속해서 소모해서 산소가 없어지는 순간 촛불은 꺼지는 거죠. 그런데 나를 보면은 이 안에다 뭘 넣냐면 식물을 넣어놨어요. 식물을 넣어놨더니 더 촛불이 오래 켜지더라. 촛불이 한참 있다가 꺼지더라. 더 오래 탄다. 이것은 그렇죠. 광합성 결과 식물이 무엇을 만들어낸다? 네, 산소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나 과정이에요. 산소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촛불이 더 오랫동안 탔다라는 얘기예요. 촛불이 더 오래 탔다. 그 다음에 과학자 B를 보시면, 근데 빛이 없대요. 빛이 없는 상태라는 얘기는 무엇을 할 수 없다? 네, 광합성을 할 수 없어요. 광합성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산소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산소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산소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빛이 없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선생님이 잘못 얘기했네. 미안, 다시. 네, 광합성을 하지 못한다. 다시 할게요. 네, 빛이 없으면 무엇을 하지 못한다? 네, 광합성을 하지 못해요. 광합성을 하지 못하면 무엇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네, 산소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산소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가랑 똑같이 촛불이 비슷한 시기에 꺼져야 되는데 더 빨리 꺼진대요. 더 빨리 꺼진다란 얘기는 네, 맞습니다. 식물이 호흡을 한다는 얘기죠. 호흡을 하면 무엇을 사용한다? 그렇죠. 산소를 사용하는 거죠. 호흡은 식물이나 동물이나 똑같고 항상 밤이든 낮이든 늘 하는 게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호흡은 산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촛불이 더 빨리 꺼진다는 얘기예요. 네,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가에서 촛불이 꺼지는 것은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맞죠? 촛불이 꺼지는 거. 연소는 산소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1번은 맞는다. 나에서 식물은 광합성과 호흡을 모두 한다. 네, 맞습니다. 호흡은 언제나, 광합성은 빛이 있을 때, 나는 빛이 있을 때였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에서 식물은 산소를 흡수한다. 다에서 보시면은 네, 광합성 하지 못한다라고 그랬죠. 아까 B 선생님이랑 같이 봤죠. 광합성을 하지 못하면 네, 다에서 식물은 산소를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식물이 탁해진 공기를 정화하는 이유는 광합성 때문이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화하는 이유는 광합성 때문에 산소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5번. 윗글을 통해 식물은 빛이 있을 때만 기체를 교환함을 알 수 있다. 아니죠. 식물은 빛이 없을 때도 기체를 교환해요. 빛이 없을 때 뭐를 보면은 다과정을 보면 되죠. 빛이 없을 때 무엇을 사용하더라? 네, 산소를 사용하더라. 그래서 빛이 있든 없든 기체를 교환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 페이지 가겠습니다. 선생님 녹화가 되고 있는지 잠깐 볼게요. 네, 선생님이 중간에 영상을 한번 영상을 한번 녹화하는 걸 놓친 적이 있어서 중간중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보시면 식물의 호흡이 일어나는 과정, 호흡이죠. 호흡이 일어나는 과정을 간략히 나타낸 것이다. 선생님 이제 너무 쉬워요 해야 되지. 너무 많이 했어요. 호흡을 보시면 그 광합성의 반대 과정이라고 그랬죠. 포도당, 에너지를 저장한 형태예요. 이 에너지 저장한 형태를 분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A에 들어갈 말은 이 저장한 포도당 에너지 저장한 것을 분해를 할 때 필요한 기체 A는 네, 호흡은 우리랑 똑같이 동물 똑같이 생각하시면 된다라 그랬어요. 산소가 필요하죠. 산소. 이산화탄소와 물. 그다음에 B에 들어갈 말은 맞습니다. 네,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A는 산소이다. 맞죠? 2번 에너지가 생성된다. 맞습니다. 낮에도 일어난다. 맞아요. 호흡은 언제 일어나냐면 언제나 낮이든 밤이든 언제나 잎에서만 일어난다. 잎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호흡은 네, 살아있는 모든 세포에서 일어납니다. 살아있는 모든 세포에서 비는 식물의 생장에 쓰인다.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4번이에요. 4번.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또 한 번 반복할게요. 지금 광합성. 아까는 호흡이었고요. 이번엔 광합성이죠. 얘는 뭐를 이용해서? 네, 빛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광합성 일어나는 장소는 엽록체라 그랬어요. 빛을 이용해서 광합성. 무언가를 합성해내죠. 그래서 최초 산물은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을 바로바로 무엇으로? 네, 녹말 형태로 엽록체에 저장을 해놔요. 네, 물과 광합성에 필요한 기체는 네, 이산화탄소, 호흡과 반대죠.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광합성 결과 나오는 기체는 네, 맞습니다. 산소였어요. 너무 많이 해서 이제는 답이 술술 나와야 돼요. 4번 문제 보시면 식물의 호흡과 광합성을 비교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1번 장소. 광합성은 엽록체, 호흡은 모든 세포. 광합성 엽록체가 있는 장소 3가지. 지난번에 몇 명 답 못했었어요. 몇 명밖에 답을 못했죠. 엽록체가 있는 장소는 첫 번째 공변세포, 두 번째 어디였냐면 울타리 조직, 세 번째는 해면 조직. 이렇게 3군데였습니다.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 네, 1번 맞아요. 2번 시간. 광합성은 낮, 빛이 있어야 되죠. 호흡은 밤. 아우, 틀렸어요. 2번이 답이죠. 2번. 호흡은 언제 한다? 언제나. 그 다음에 3번째. 그래도 나머지 3, 4, 5번 봐야 되죠. 광합성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호흡은 산소를 흡수한다. 맞아요. 그 다음에 광합성은 양분을 만들어내는 과정. 호흡은 분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에너지. 광합성은 저장을 시켜놓고 호흡은 방출을 하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4번의 답 2번이에요. 네, 5번 가겠습니다. 식물의 호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1번 식물의 호흡은 엽록체가 있는 잎에서만 일어난다. 지금 위에서 똑같죠. 호흡은 어디서? 호흡은 네, 살아있는 모든 세포. 살아있는 모든 세포. 여기서 조금 더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모든 세포. 어디냐면은 미토콘드리아라는 부분입니다. 선생님 너무 어려워야 하는 사람 미토콘드리아는 기억에서 빼시고요. 살아있는 모든 세포다. 네, 두 번째 식물의 호흡은 빛이 없는 밤에 일어난다. 네, 아닙니다. 언제나 식물의 호흡은 동물과 똑같아요. 틀렸죠.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 식물의 호흡과 동물의 호흡에서 교환되는 기체의 종류는 같습니다. 호흡은 광합성으로 만든 양분을 분해해요. 에너지를 얻어요. 발생시키는 과정. 그래서 5번의 답은 네, 5번이에요.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네, 3가지 선생님이랑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문제 풀겠습니다. 첫 번째, 밤. 제일 쉬운 밤부터 할게요. 지금 보통 다른 것부터 먼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쉬운 것부터 클리어하겠습니다. 네, 밤에는 빛이 없어요. 빛이 없으면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 네, 광합성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만? 네, 호흡만 있죠. 호흡은 낮과 밤 언제나고요. 그 다음에 네, 동물이랑 똑같다. 나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호흡에 필요한 기체는 뭐가 될까요? 호흡에 필요한 기체는 네, 맞습니다. 산소. 그 다음에 호흡 결과 나가는 기체는 이산화탄소입니다. 어디서? 살아있는 모든 세포에서. 네, 두 번째, 낮이에요. 햇빛이 굉장히 강한, 쨍쨍한 낮이에요. 낮에는 햇빛이 강하다라 그랬죠. 그럼 광합성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호흡량보다. 광합성량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고 했어요. 호흡 있어요, 낮에? 네, 있어요, 낮에. 호흡은 항상이라 그랬죠. 그래서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 무엇이 들어올까요? 네,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은 이산화탄소였죠. 지금 기체 교환만 볼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광합성 결과 산소가 나갈 거예요. 그럼 내 몸에서 지금 산소를 만들어냈죠. 그럼 그 일부를 어디에 쓰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호흡에 쓰고요. 호흡에 나오는 이산화탄소. 바깥에서 이산화탄소를 끌어와야 되는데 내 몸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럼 내보낼 필요 없죠. 그럼 전부 다 어디다 쓰면 된다? 네, 광합성에 쓰이면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산소 기체, 산소가 빠져나가고 있죠. 외부에서 봤을 때는 호흡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낮에 호흡이 있다 없다? 네, 있습니다. 네, 마지막 아침 저녁이에요. 이 아침 저녁의 의미가 뭐냐면 빛이 약해서 광합성 양과 호흡 양이 동일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빛의 양이 약해지면서 아까 낮에는 어마어마한 양, 광합성 양이 호흡 양보다 많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많이 들어와야 되고요. 산소 많이 나가겠죠. 근데 빛이 점점 약해지면 저녁이 돼가면 어느 순간 이 양이 같아질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양이 같아질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합성 양과 호흡 양이 같다 하면 광합성 결과 나오는 물질이 산소라고 그랬죠. 이 산소, 광합성 결과 나오는 물질, 산소를 양이 똑같다면 그 양을 그대로 어디다 쓴다? 네, 호흡에 쓰고요. 그 다음에 호흡 결과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호흡에서 나오는 양이나 광합성 할 때 필요한 양이나 같다면 그대로 어디다 쓴다? 네, 광합성 할 때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기체 출입이 있어 보인다, 없어 보인다? 네, 외부에서 봤을 때는 기체 출입이 없습니다. 기체 출입이 없다라는 얘기는 멈춘 게 아니라 네, 양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네,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보시면 하루 중 어느 시기에 식물의 잎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을 나타낸 것이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내 몸에서 만든 거를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나온 거를 다시 어디 과정에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는 기체 출입이 없어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기체 출입이 없어요. 이건 언제냐면 네, 시기는 아침이나 저녁이에요. A 과정 보시면 A는 이산화탄소를 사용해서 뭐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냐면 네, 산소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A는 광합성이고요. 그 다음 B는 산소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B는 호흡입니다. 호흡. 그 다음에 이거는 양이 동일하기 때문에 아침이나 저녁이에요.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은 A가 광합성, 네, 이거 둘 중에 하나. 그 다음 B는 호흡, 그 다음에 시기는 아침. 그래서 6번의 답은 네, 맞습니다. 3번입니다. 네, 7번 가겠습니다. 그림은 맑은 날 하루 동안에 같은 식물에서 일어난 기체 출입이에요. 7번 너무 쉽죠? 가를 보시면 가는 언제냐면 네, 그쵸.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오고 있고 어마어마한 양이 나가고 있죠. 그 중에 일부를 사용하고 그 중에 일부를 다시 보내고 있어요. 가는 네, 맞습니다. 햇빛이 강할 때 낮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네, 동일한 양이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래서 나는 아침이나 저녁. 그 다음에 다는 산소가 들어가고 이산화탄소만 빠져나오고 있죠. 다는 네, 맞습니다. 햇빛이 없는 밤이에요. 밤. 그럼 7번에 맞는 말은 낮, 아침, 밤. 네, 그쵸. 7번의 답은 1번입니다. 7번의 답 1번. 8번 가겠습니다. 가나다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가는 광합성만 일어나므로 산소가 방출된다. 광합성만 일어나나요? 아니에요. 호흡은 언제나. 그 다음에 2번. 가는 나보다 광합성 양이 더 많다. 맞습니다. 나보다. 아침 저녁보다 낮이죠. 그래서 2번 맞네요. 3, 4, 5번 보겠습니다. 나에서 실제 기체 출입은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죠. 기체 출입이 없는 게 아니라 없어 보이는데 실제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광합성 양. 다는 광합성 양이 호흡 양보다 많다. 광합성 아예 없습니다. 8번 다는 하루 중 광합성이 가장 활발한 시기이다. 다는 밤이에요. 광합성 없죠. 기체 출입을 봤을 때. 그래서 8번의 답은 몇 번일까요? 네, 2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선생님이 또 녹화를 안 누르고서는 수업을 한 것 같아요. 혹시나 겹쳤으면은 넘어가시고요. 선생님이 다시 할게요. 네, 8번, 9번 문제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9번 보시면 다음은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 A를 설명한 것이다 그랬죠. 첫 번째, 물에 녹지 않는다 그랬죠. 물에 녹지 않는다 하면 바로 생각이 나야 돼요. 녹말이에요. 광합성 결과 나오는 최초 산물은 뭐냐면 포도당이에요. 포도당이고요. 얘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낮에는 뭐 하느라고 바쁘냐면 광합성 하느라고 바빠요. 빛이 있을 때 얼른 양분을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 포도당을 엽록체에 어떤 형태로 쫙 연결된 형태로 녹말이죠. 연결된 형태로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밤이 되면 이동을 시키죠. 광합성이 이제 좀 서서히 줄어들고 빛이 점점 약해질 때 이제는 이 녹말을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물에 녹는 형태로 이동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포도당이 두 개가 붙어 있는 형태, 설탕 형태, 어떤 형태냐면은 물에 잘 녹는 형태예요. 물에 잘 녹아야지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 그러면 포도당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포도당으로도 만들면 안 돼요. 그러는데 굳이 여기서 반을 쪼갤 이유가 없겠죠. 힘든 일을 다시 또 많이 할 필요는 없죠. 이렇게 두 개씩 뚝뚝 끊으면 되는데 그걸 하나씩 끊을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형태로 설탕 형태로 이동할 겁니다. 광합성으로 만든 양분이 엽록체에 일시적으로 저장된다. 감자, 보리는 A 형태로 양분을 저장한다. 9번의 답 몇 번이냐면 4번입니다. 10번 갈게요. 해바라기의 줄기를 확대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랬죠. 선생님이 아까 설명을 하는데 여기 남아있죠. 이 그림은 뭐냐면 줄기를 어떻게 잘라낸 그림이냐면 줄기를 이렇게 여러분들 나무 줄기든 뭐 옥수수든 줄기가 있죠. 줄기를 이렇게 잘라낼 거예요. 그럼 약간 위에서 바라보면 약간 단면이 둥글게 보이겠죠. 둥글게 이런 식으로 잘렸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90도에서 바라보면은 어떤 모습으로 보이냐면 맞아요. 이렇게 둥글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둥글게 보이는 거를 둥글게 잘라낸 거를 직접 현미경으로 관찰한 모습이 왼쪽 문제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현미경으로 실제로 관찰한 거. 그럼 이거를 더 간단하게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린다면요. 가운데 이렇게 라인이 있어요. 이렇게 라인이 있으면 지금 왼쪽에 보시면 약간 이렇게 라인이 있어 보이죠. 이 부분이 이름이 형성층이에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냥 형성층. 어쨌든 라인이 있고 그 라인을 기준으로 이렇게 관들이 모여 있어요. 관들이 이렇게 쭉 모여 있는데 안쪽에 있는 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관들, 이 안쪽에 선생님이 지금 색칠해 준 부분이 뭐냐면 물관입니다. 물관이고요. 형성층을 기준으로 바깥에 있는 게 뭐냐면 체관이에요. 체관은 양분의 이동 통로고 물관은 물의 이동 통로였어요. 그 왼쪽에 그림 다시 보시면 그림을 다시 보시면 뭔가 라인이 쭉 있어 보이고 A는 그 라인의 바깥쪽이고요. B는 그 라인의 안쪽을 얘기해요. 그래서 B는 뭐냐면 B는 물관이죠. 안쪽은 물관. 그 다음에 A는 체관입니다. 아이고 어디 갔어? A는 그 라인의 바깥쪽에 있는 게 체관이에요. 체관. 아이고. 바깥쪽이 체관. 선생님이 지금 답을 잘못 표시한 것 같은데, 광합성 결과 만들어진 양분의 이동 통로는 이름이 체관이고요. 이름은 체관. 이동 통로는 체관. 그 다음에 이동 통로의 기호는 어디냐면 안쪽이죠. 아이고. 바깥쪽이죠. 미안. A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그래서 10번의 답 1번. 되셨나요? 11번 오겠습니다. 11번 보시면 어느 식물의 줄기 바깥쪽 껍질을 고리 모양으로 벗겨내고 한참 동안 길렀습니다. 그랬을 때 B보다 A쪽 열매가 더 크게 자랐다. A쪽 열매. 선생님이 열매를 크게 그려볼까요? 사과? 사과를 그려봅시다. A쪽은 이렇게 열매가 크게 열렸는데 B쪽은 열매가 작게 열렸다는 얘기예요. 양분이 일로 와야 되는데 양분이 B까지 못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11번 보시면 어떤 모습이냐면 줄기가 이렇게 있죠. 근데 이 줄기를 껍질을 벗겨냈다는 얘기예요. 겉부분을 이렇게. 바깥쪽 껍질을 고리 모양으로 벗겨냈다. 이런 식으로 벗겨냈더니 여기 그림을 확대해서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위가 이렇게 빵빵해진 그림, 그 다음에 아래쪽은 그대로 이렇게 나온 그림이에요. 그 이유는 위에서 만들어진 양분이 아래로 못 내려가고서는 여기 이렇게 쌓였다란 얘기예요. 위에서 잎에서 만들어진 양분이 있겠죠. 그 양분이 온몸 각 부분으로 쫙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서 막혀가지고 못 나갔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실험 결과 알 수 있는 거는 바깥쪽을 도려냈죠. 그래서 체관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냐면 체관이 바깥쪽에 있고 물관이 안쪽에 있다. 이거를 알 수 있는 실험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학생은 몇 번일까요? 네, 그렇죠. 5번이죠. 5번. 광합성량 1번. B보다 A에서 광합성량이 더 많다? 아니죠. 호흡량 관련 없고요. 증산작용 관련 없어요. 그 다음에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B보다 A에 더 잘 올라와서 이것도 관련이 없습니다. B와 달리 A에서 만들어진 양분은 뿌리 쪽으로 잘 내려가지 못해서 뿌리 쪽으로 잘 내려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네, 12번 보세요. 식물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주요한 과정이다. A, B, C로 옳은 것은 이산화탄소. 일단 A 과정은 이산화탄소에서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죠. 그래서 A는 뭐냐면 네, 맞습니다. 광합성이죠. 광합성. 그럼 B는 반대 과정이죠. 포도당이 분해하는 과정. B가 호흡입니다. 호흡. 그러면 C는 뭘까요? 네, 맞아요. 에너지죠. 에너지. C는 에너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C는 위쪽 C는 네, 빛에너지죠. 빛에너지. 그 다음에 C는 화학에너지. 그래서 12번의 답 몇 번일까요? A는 광합성, B는 호흡, C는 에너지. 그렇죠. 답은 1번입니다. 네, 13번 갈게요. 13번. 광합성 산물의 생성, 이동, 저장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림 잘 볼까요? A, B, C에 해당하는 명칭을 쓰라 그랬죠. 지금 A 보시면 난 A야. 지금 A 보시면 네, 하나짜리야, 하나짜리. 잘 안 보이죠? 초록색으로 했더니 보라색으로 할까요? 네, 지금 A는 하나짜리예요. 난 A야. A는 네, 그렇죠. 포도당입니다. 포도당. 그 다음에 쭉 손잡고 있죠. 여러 개로 연결되어 있죠. B로 잠깐 엽록체에 저장한다. B는 네, 녹말입니다. 녹말. 그 다음에 C로 이동한다. 둘이 손잡고 있죠. 포도당 두 개가 붙어있는 형태, 물에 잘 녹는 형태 뭐냐면 네, 설탕입니다. A, B, C 다 되셨나요? 네, 중요했죠. A, B, C. 그 다음에 두 번째 A, B, C 선생님 위에 썼으니까는 여기 참고하세요. 포도당이 A, 녹말이 B, 그 다음에 설탕이 C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B 물질로 이동하지 않고 C 물질로 전환된 후 이동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그랬죠. B 물질, 녹말 B로 이동 안 하고 C로 이동하는 이유는 네, 그쵸. 설탕이 물에 녹기 때문이죠. 녹말은 물에 녹지 않지만 설탕은 뭐에 녹기 때문에? 그쵸. 설탕은 물에 녹기 때문입니다. 네, 선생님 이렇게 다 써줘야 되죠? 네, 요 앞에 추가해야 될 거는 녹말은 물에 녹지 않고 이동할 수가 없어요.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물에 녹지 않고 설탕은 물에 녹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14번 보겠습니다. 광합성 결과 생긴 양분이 이용되는 부분이 아닌 것은 그랬죠. 생명 유지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열매나 이런 식으로 뿌리나 줄기에 저장하죠. 엽록체나 저장기관 등에 저장한다. 기공을 통해 공기 중으로 방출한다. 양분을 방출하지 않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4번. 생장을 위한 세포를 만드는 재료가 된다. 네, 14번 답 4번입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이제 너무 쉬워요. 자, 15번 보세요. 가나다 선생님이랑 보고 가겠습니다. 자, 가를 보시면 이렇게 뭔가가 잎으로 올라오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물방울 모습으로까지 줬는데 이 물방울 모습이 아니더라도 네, 뿌리 쪽에서 흡수된 게 위 잎 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가는 뭐냐면 물이에요. 물. 가는 물. 물인가? 아니면은 물이 이동하는 통로? 물관이에요. 물관. 물관일 것 같네 왠지. 네, 물관입니다. 그 다음에 나를 볼까요? 나? 녹화되고 있죠? 나 보시면 나는 네, 지금 2개짜리가 이동하고 있죠. 설탕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설탕이 이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 관의 이름은 체관이에요. 체관. 네, 물관이 줄기의 안쪽에 있고 체관은 줄기의 바깥쪽에 있다라 그랬어요. 자,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고 있는 단계, 광합성 과정이었어요. 그럼 A는 뭘까요? 기공을 통해서 들어오는 A는 네, 맞습니다. 이산화탄소.
A는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B는 광합성 결과 최초 산물 포도당. 포도당을 쫙 연결해 놓은 형태 녹말이죠. 네,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이제 그림을 봅시다. 밑에 보기를 봅시다. A는 이산화탄소로 기공을 통해 흡수된다. 맞죠? B는 포도당으로 물에 잘 녹는다. 맞아요. C는 녹말로 나를 통해 각 기관으로 이동한다. 틀렸죠? 녹말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로? 네, 설탕 형태로 이동해야 돼요. 녹말, 물에 녹지 않아서 이동 못해요. 가는 물관, 관 얘기하는 거 맞았네요. 가는 물관, 나는 채관이다. 맞아요. 5번, 양분은 낮에 C의 형태로 엽록체에 저장된다. 맞죠? 그래서 15번의 답은 몇 번이다? 네, 15번의 답 3번입니다. 되셨나요? 지금 6반하고 3반이 그날 수업이 안 들어가지고 다음에 끝나면, 아니, 끝나는 게 아니라 2주 후에 오시면은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보겠지만은 나머지는 그냥 틀어놓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다 설명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3반하고 6반만 한 번 더 보시고 그 다음에 계약이 아니라 등교했을 때 선생님들이 3반, 6반 다시 한번 볼 거예요. 네, 첫 번째 보시면 네, 나머지는 그냥 틀어놓으셔도 돼요. 다 수업 시간에 해놨기 때문에 1학기 진도 순서는 1단원, 4단원, 지금 4단원 하고 있죠. 그 다음에 2단원으로 갈 거예요. 전기와 자기, 그 다음에 마지막 태양계까지. 그래서 1단원부터 4단원이 전부 다 시험범입니다. 되셨나요? 순서, 혹시나 순서를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4단원 다음에 뭐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2단원 갈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3단원 갈 거고요. 그 다음 네, 논술평가, 지필평가가 90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논술평가가 10점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2주 후에 왔을 때, 다음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왔을 때 두 번째 시간에 아마 보도록 하게 될 건데 4단원 식물과 에너지 전체 시험 범위고요. 과학적 개념을 묻는 문제, 그 다음에 과학적 개념을 활용해서 글을 작성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EBS 온라인 클래스 4단원 다시 듣거나 뭐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들, 그 다음에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들 풀어보면 도움이 될 거고요. 키워드들 한번 확인하세요. 네, 선생님이 3반, 6반은 선생님하고 박선주 선생님하고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어쨌든 논술평가 10점짜리를 등교했을 때 그 주에 시험을 본다. 22일부터 25일 사이에 시험을 본다. 그것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필평가는 뭐만 본다 그러냐면 네, 객관식만 봅니다. 객관식. 되셨나요? 온라인 클래스에 교과서 강의, 중단원 평가 강의 내용 유사하게 시험 문제 낼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6월 22일까지, 그러니까 첫 등교 때까지 학습지 나눠줬죠. 선생님이랑 박선준 선생님이랑 정말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 학습지, 빈칸을 1단원, 4단원 채워오시고요. 그 다음에 논술평가 준비를 하려면 4단원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등교했을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